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8% 이상 급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알테오젠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먼저 늘 그렇듯이 먼저 사업 내용,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야겠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그 이름이 어려워.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개발 중인 그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생소하시죠? 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원래 약이 이름이 아일리아예요. 원래 그 아일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그 노인성 황반변성을 치료제하는 아일리아의 글로벌 임상 3상을 곧 들어간다고 하네요. 예, 임상 3상. 그래서 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자회사가 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황반변성 치료제인 그 오리지널 약 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러면 이 황반변성이 뭐냐? 이게 이제 그 녹내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녹내장과 더불어서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그 망막, 우리 눈에 보면 뒤쪽에 보면 망막이 있는데 그 망막에 황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국소 부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기 와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그 황반에 이상이 생겨서 아주 나쁜 그런 악성 신생 혈관들이 계속 막 거미줄처럼 생겨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황반변성에 걸리면은 일단 물체가 그 휘어져서 구부러져서 보이고요. 결국에는 시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황반변성은 근시성 황반변성이 있고 노인성 황반변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시성 황반변성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는데 말 그대로 초고도 근시,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이 황반변성에 걸리는 게 이제 근시성 황반변성이고요. 노인성 황반변성은 황반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노화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늙어가지고 그 황반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이걸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글로벌 임상 3상에 곧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핵심 사업이, 이것도 용어가 참 이거 발음하기도 어려워. 히알루로니 다아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유익한 물질, 그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 요 물질을 잘게 쪼개서 막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아주 흡수가 빠른 시간 안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 효소예요. 그게 바로 히알루로니다제인데, 요거는 이제 이 약물 전달 기술, 그러니까 약물, 말 그대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그래서 약물을 쉽게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투입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현재는 인체에다 많은 용량의 그 정맥 주사를 놓습니다. 정맥 주사. 주사가 뭔지는 아실 테고, 정맥 주사가 뭐냐? 정맥. 우리 혈관에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병원에 가서 피를 뽑을 때 피 검사하기 위해서 체열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피를 뽑기 위해서 주사기를 꽂는데 우리 혈관에다가 거의 99.9% 이상이 다 정맥에다가 꽂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혈관들은 거의 100%다 정맥이에요. 정맥. 동맥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맥에다가 이제 이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하 주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피하 주사는 뭐냐면요, 우리 그 피부에 보면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표피층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진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피층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다 놓는 거죠. 혈관에다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의 그 약물을 전달할 때는 주로 정맥에다가
다량의 그 약품을 갖다 그 주사를 놨었는데, 이거를 이 약물 전달 기술인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활용하면 굳이 혈관에다 안 놔도 되고 피하 주사, 즉 그 우리 진피층에다가 직접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하 주사는 제가 그 마우스 커서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여기 그래서 이 진피층에다가 주사기를 45도 각도로 해서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 그게 피하 주사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맥 주사다 놓을 땐 대용량의 그런 어떤 그 약물을 막 투입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모든 항체 의약품이나 바이오 의약품에다가도 다 이 약물 전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과 수술할 때 마취제를 놓잖아요. 눈에다 이렇게 약을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마취를 시켜갖고 통증을 못 느끼죠, 눈이 수술할 때. 그래서 이 마취제가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보다 더 많은 양이 효과적으로 그 안구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때도 이 약물 전달 기술을 쓸 수가 있고, 그 필러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에다 또 이 필러 주사를 놓잖아요. 보톡스도 그렇고. 그때 그 이 필러 주사 같은 경우에 이제 히알루론산을 직접 투입을 하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다 분해시켜서 그 체외로 배출시킬 때 그때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러 주사는 맞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서 맞았던 그 히알루론산 그게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분해시켜서 체외로 배출을 시켜줘야 다시 맞았을 때 그 필러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도 이 약물 전달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 주사와 피하 주사가 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정맥 주사는 그 단점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 뭐 병원에 가서 내가 좀 몸이 아파 피곤해 그래서 수액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뭐 그럴 때도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피하 주사로 바꿔놓으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는 거죠. 그 침투도 빨리 침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두 번째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약물 전달 기술, 이 원천 기술을 알테오젠에 갖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핵심 사업 세 번째는요, 허셉틴이라는 그 유방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오리지널 약이 이름이 허셉틴인데, 이게 다국적 제약사잖아요. 로시에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알테오젠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피하 주사 투여 방식, 요걸 줄여서 SC라고 한대요. 피하 주사 투여 방식으로 이 유방암 치료제의 그 오리지널 약인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피하 주사 투여 방식이 히알루로니다제이라는 아까 얘기했죠, 약물 전달 기술, 이 원철 기술을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리지널 약인 허셉틴, 거기에 바이오 시밀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약에다가 요거를 뭐랄까 적용을 시키면은 훨씬 더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핵심 내용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배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25.58%.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다. 비교적 좀 지배 구조는 안정적이라고 비교적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재무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재무 구조를 제가 쭉 봤는데 다 해드릴 수는 없어갖고 요약만 했습니다. 일단 자산 총계가 902억. 근데 한 가지 제가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이 자산의 대부분을 단기 금융상품에 지금 다 들여놨더라고요. 여기다 돈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623억.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623억을 지금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 꼭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약간 좀 의외다. 이 바이오 기업에서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지는 않는데 좀 의외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채 총계 59억. 예, 이거 큰 문제 없죠. 단지 이제 결손금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결손금이 5억 7천만 원이 났는데 이 정도야 뭐 예,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이 842억이고요. 자산 총계가 902억인데 여기서 결손금이 5억 7천만 원 났다.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256억, 영업이익이 117억, 당기순이익 99억. 뭐 양호하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이 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까지 9개월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무구조 핵심만 봤을 때는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얼마 전에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궁금해 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그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 거 맞긴 맞는데, 제가 봤더니 발행 주식 수가 한 2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 발행된 주식이 2,8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20만 주 정도면 뭐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고, 일반 그 보통주를 발행한 건 아니고 다만 그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용어가 좀 낯서실까봐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주를 이번에 새로 발행하는 겁니다. 제3자한테 배정을 해서 우선주는 보통주하고 다르잖아요. 일단 의결권이 없고 배당률만 좀 높은 그런 주식인데, 상환 우선주다. 이거는 나중에 특정 기간이 되면 우선주로 내가 지금 받지만, 이거를 그 특정 기간이 되면 내가 원하면 전환 바꿀 수가 있는 우선주다. 뭐 다른 종류의 주식, 예를 들면 보통주라든가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유상증자가 이번에 뭐 악재가 아닌가, 그거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상환 그 우선주는 언제 발행을 하냐면, 내가 뭔가 기업 사냥꾼이나 적대적인 M&A 세력에 내가 공격을 당할 것 같거나 공격을 당할 그런 시작 단계에 있다 싶으면, 내가 경영권을 방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우호 세력한테 이 제3자 배정 형식으로 상환 우선주를 보통 많이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무슨 이게 뭐 적대적인 M&A 세력에 공격을 당하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래서 발행한 것 같지는 않고, 뭐 특별한 의미는 우리가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차트를 또 늘 그렇듯이 주가 차트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2020년 9월 2일 날 한 두 달이 좀 넘었죠. 최고가를 찍었어요. 22만 8천 원을 찍었는데, 그리고 어제 종가가 오늘 종가가 17만 4,500원, 조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5일선이 21선을 좀 뚫고 내려오고, 61선도 살짝 뚫고 내려갔다가 121선에 터치를 해서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려 가지고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10월 28일 날 좀 한 10% 정도 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쭉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오늘 한 8.59%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61선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양봉이, 일봉이 딱 걸려 있는데, 윗꼬리는 살짝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랫꼬리는 뭐 거의 안 달리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상승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새로 그 아까 뭐 임상 3상 그 노인성 황반변성 곧 임상 3상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많고 기대가 큰데,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신규로 한번 좀 사볼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내일이나 모레 61선을 좀 뚫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회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상태나 뭐 지배 구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봤을 때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예요. 좋고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뭐 앞으로 특별한 돌발 악재만 있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쭉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내일이나 모레 요 61선을 뚫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고요. 계속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쭉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갖고 계셔도. 물론 뭐 앞으로 약간의 조정이야 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계속 보유 중이신 분도 그냥 그대로 쭉 보유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그 노인성 황반변성 임상 3상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약물 전달 물질 그것도 좀 앞으로 기대가 크고 기술 수출이 작년에 한 번 있었죠. 근데 올해도 또 한 번 있지 않을까 싶기도 올해는 거의 끝났구나. 내년 뭐 초쯤에도 한 번 기술 수출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